아, 예, 괜찮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주희입니다. 그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 국민의례는 생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공동 주최하시고 또 이주희 의원님께서는 진심으로 관심을 갖고 입법과 정책으로 실천하고 계십니다. 오늘 발제와 토론을 해주실 다 소개합니다. 정부장님은 경제뿐만 아니라 물리학에도 박사입니다. 공부장님은 산업고도와 기술혁신 그리고 청년세대, 위원장님은 청년들의 권리구제 활동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국회 과방위 성평등 가족이 그리고 운영위에서 활동하게 될 후반기에 활동하게 될 이주희 의원이고요. 오늘 정말 기록적인 토구였는데 이렇게 무사히 우리 발제 토론자분들께서 이 자리에 와주신 것만으로도 감사드립니다. 이동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글쎄요, 저는 토론에 오실 수 있는 분이 얼마나 될까 사실 걱정을 좀 했었는데 또 여기 방청석에도 또 여러 이 주제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계신 기자분들 또 참여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것도 다행인 것 같습니다. 국회가 참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제가 보기에 그런데 또 국회에서 토론회를 여는 상징성이 있어서 좀 어쩔 수 없이 저도 계속 국회 중심으로 지금 이런 토론회를 열고 있는데요. 특히 지금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청년의 문제는 더할 수 없이 정말 국회가 앞장서서 반드시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될 그런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사회자분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방선 특히 물론 이제 늘 항상 선거 전후로 해서 청년 세대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회자가 되었는데 이렇다 할 답을 그동안 저희가 얼마나 정치권에서 이 국회에서 좀 생산해냈는가, 생산적인 해결책을 제공했는가에 대해서는 비록 제가 과거에는 국회에 있지 않았지만 어쨌거나 현직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정말 반성을 해야 되는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도 특히 지방선거 이후에 청년에 대한 진단은 좀 계속적으로 정말 하루에도 여러 유의미한 토론회, 간담회 또 인플루언서들의 어떤 발언들, 전문가들의 말씀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떤 청년 세대의 진단, 현상에 대한 진단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정말 이제 좀 구체적인 답을 도출해 가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싶거든요. 당에서도 여러 고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제 전당적인 기구뿐만이 아니라 각종 이제 의원 포럼에서도 지금 이 청년 문제를 좀 더 적극적으로 정책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거든요. 결국에 우리 국민들께서 만들어주신 저희를 어떻게 보면 좀 등 떠밀어서 이렇게까지 오게 해주신 것 같아서 송구하기도 하고 또 이번 기회는 정말 다시는 놓쳐서는 안 된다. 이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토론회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무려 이제 20여 년 전에 청년 정치를 하겠다고 청년 세대로서 출마도 하고 여러 활동들을 펼쳤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는 밖에서 어떤 세대의 현장에서 목소리를 내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국회에서 어떤 입법기관으로서 힘을 가지고 있는 만큼 지금 현재 우리 청년들이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정책적으로 유의미한 답을 드리겠다 약속드립니다. 뭐 오늘 특히 이 주제는 제가 이제 상임위 활동을 할 과방위와도 매우 밀접한 주제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AI 이 지금 사실 쓰나미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이것이 과연 우리에게 위기가 될 것인가 아니면 정말 국가 대도약의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인가라는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은데요. 그 기로에서 어떤 우리 인재들이 단순히 이제 청년들이 일자리를 잃고 기존의 일자리 수가 줄어드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AI 새로운 시대에 직업의 확실한 이전과 전환의 프로젝트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할 책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해주시는 여러 말씀들 정말 충실하게 귀담아 듣고 또 오늘 이후에도 더 깊게 연구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도 드리고요. 잘 듣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고용 화이팅! 화이팅! 한 번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민주당 화이팅 하겠습니다. 네. 민주당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사실 인사말도 좀 원래는 그렇잖아요. 두어 분 더 계시고 해야 되는데 오늘 좀 기상 상황의 발제가 우리 임금회 민주연구원 연구위원님께서 해주신 고용동향 거시경제 지표이고요. 대략 몇 분 정도 가능하실까요? 한 20분? 네, 정도. 예. 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거시경제 지표와 고용 동향을 통해서 현재 청년 일단 올해 1분기 한국 경제는 성적이 나쁘지 않아요. 일단은 1분기 한국 경제 반등을 했고요. 5.9%에 해당하는 거의 가장 큰 기여도를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상 수출이 거의 주도했다고 보시면 돼요. 요즘 얘기하는 반도체 슈퍼사이클과 대기업 중심의 어떤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어떤 그러면 그 중에서 지금 청년 고용은 어떻게 되느냐? 청년 고용 사실 오래전부터 굉장히 좀 이미 마이너스를 전년도 동월 대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었고요. 고용 성장률만 보시면 쭉 마이너스였는데 이게 4, 5, 6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진단을 좀 이제 보통 기술혁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고용 이젠 종말될 거다 이런 얘기 예전부터 많이 했잖아요. 그 대처를 지금 하고 대처 방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들여다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일 맡길 수는 없죠. 그래서 일단은 들어가서 자료 정리부터 가서 배우고 정력직을 좀 선호하게 되면서 청년들이 약간 노동시장 진입기가 좀 줄어들. 그래서 이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이제 대응 방안으로서는 이제 내용 것들이 이제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좀 어떻게 되겠느냐. 사실 이제 제가 산업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사실 한국은 아직 5월 때는 마이너스 3.2%까지 떨어지는. 어떻게 보면 제조업 강국이긴 한데 제조업이 좀 많이 앞서는 27.6%입니다. 이게 OECD 기준에서 2위에 해당하는 그 비중이고요. 비중이 많고요. 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전자, 삼성전자 뽑기도 하고 대기업이 근데 많이 뽑는 대기업이 사실상 또 제조업이기도 하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제조업 그러면 실제로 성장했을 때 생산량은 얼마만큼 늘어났는지 이제 측정을 한 거예요. 보시면 제조업 같은 경우가 제일 큰데 62.1%인데 이것도 수치가 많이 떨어져 7.34까지 떨어지긴 했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상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이미 2015년도 이후부터는 이런 어떤 창구의 어떤 텔러로 같은 직업들이 많이 없어졌죠. 그러면서 이제는 어떻게 보면 고용 없는 성장이 어떻게 보면 약간 적응을 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성장률도 이제 예전만큼 이제 높아지지 않았고 그러면서 이 수치 자체가 좀 작아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제조 38.6%죠. 이 30. 그래서 이제 산업 정책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면
아직 근데 AI 전환이 지금 안 됐잖아요. 사실상 로봇이 다 대체하겠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지만 다 대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보면. AI가